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법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문해력은 법을 즐겨 읽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법을 스스로 찾아서 읽고 또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법을 읽고 법 내용과 관련된 그런 상황 속에 참여하는 거죠. 그 사회 속에 참여하는 어떤 역량, 능력도 법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그죠? 도덕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법보다는 도덕이 더 중요해.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이죠. 법은 또 지키지 않으면 또 그에 대한 책임이 또 따릅니다. 그죠? 형법을 통해서 벌을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법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한 국회를 통과한 그 법의 시행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일정한 기간을 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결정이 되어서 언제부터 이 법은 시행된다라고 한 경우라도 실제로 이 법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사회 전체의 구성원이 그 법을 따라서 무엇인가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그죠?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법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데, 정확한 법 이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입니다. 제가 지금 법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데 이 법을 여러분 관심 있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은 물론 이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제안한 그 법들을 또 한편으로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만든 법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전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녹색 성장과 관련된 법은 여러 법이 있었는데, 그런 법들은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면 또 폐지가 되는 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기후 위기와 관련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될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이런 체육, 음악, 미술, 이런 도덕, 이런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전제가 되는 게 지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온전해야 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이게 모든 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환경 보전이라는 주제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뿐만 아니라 50년, 100년 이후에 우리의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 그 세대들이 이 지구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고민이 담겨 있는 법인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여러분 2022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우리가 이거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 또는 국가 정부 기관에서 이 법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겠죠. 기업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변화해야 되겠죠. 우리도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읽을
볼 필요가 있죠. 이 법을. 사실은 법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법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태도에서 차이가 나겠죠. 나는 즐겨 읽는 사람이 아니야. 보통 법하면 우리는 법조인을 떠올립니다. 법조인. 법조인은 법조인할 때 조 어떤 무리나 단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법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분들을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많죠. 뭐 보통 뭐 재판관들, 판사, 그죠? 또 뭐 검사, 변호사, 뭐 많은 어떤 조사관들 관련된 분들, 뭐 법무사, 행정관들, 뭐 행정사,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도 직접 또 법을 제정하는 일을 또 하니까요. 또 뭐 수없이 각 어떤 부처에서 이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무척 많습니다. 다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면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법이죠. 우리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의 법인 거죠. 그러니까 법조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법조인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법을 읽는 독자들. 법에 대한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바로 그 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미리 읽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법을 읽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 앞부분에는 이 법에 대한 제정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이 법에 대한 목적을 보면 여러분 이런 정보는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보면요.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 속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도 있지만 좀 생소한 용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읽을 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법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 기후위기란 말이 있는데요. 기후위기. 기후위기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기후위기 뭐지? 기후위기가 무슨 뜻이지? 여기서는 이 법에서는 기후위기를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 아주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보면 홍수가 갑자기 나가지고 막 도시 내에 그냥 그죠? 산 사태가 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세상에 선진국에서도 갑자기 비가 오고 산불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우리 성인들이 읽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법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도 꼭 읽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을 먼저 읽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이 법을 만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또 전문적인 어떤 연구를 한 다음에 이런 개념들, 용어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기후위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은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탄소 중립이 뭐지? 뭔가를 만들면 탄소가 발생할 텐데 중립은 뭘까? 그럼 뭔가 탄소가 발생시키는 것만큼 뭔가를 좀 이렇게 상쇄화시키는 이걸 뭔가를 좀 감축하는 그거 뭔가 있을까? 나무를 심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냐면
탄소 중립은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이구나. 정의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 용어들만 읽어도 이 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듬뿍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사회란 말도 있고요.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실가스가 뭐지? 이산화탄소? 그런데 이 법에서는 온실가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물론 그 외에는 또 법으로 정하는 또 물질이 있겠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 법을 읽으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전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법을 만들었었고 본회의에 통과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법들을 이렇게 뭐 통합적으로 구성해서 일종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저는 관심 있게 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후 위기 뭐 적응이란 말도 그렇지만 기후 정의, 정의란 말을 합니다. 기후 정의, 정의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전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이게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전환하는 과정,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니까, 전환을 해야 되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의롭게, 공정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그런 거죠. 우리 일반 시민들의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용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후정의. 저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기후정의.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로운 사회, 왜냐하면 정의라는 부분은 우리의 인성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그런 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 정의란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정의란 말이 기후와 함께 붙어서 기후정의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기후정의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만 해도 상당히 새로운 의미가 생성이 됩니다. 기후정의란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기후정의를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계층별로 무엇인가를 생산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뭐 기업이든 회사이든 또 그 회사의 책임자 좀 다르겠죠. 우리 일반 국민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 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 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 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상당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 문해력은 법을 이렇게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법과 관련된 그 내용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힘이 우리 시민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리가 참여해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이 법을 읽는 것을 상당히 좀 추천하고 싶어요. 같이. 용어에 대한 개념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뭐 부모님께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 용어가 이 법의 제목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녹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녹색 성장, 녹색 경제, 녹색 기술, 녹색 산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쳐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직업인이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을 미리 아는 거죠.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태도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쓰레기를 줄여야 돼요.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바다에 너무 많아요. 바다 속에 사는 생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곧 우리 몸으로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런 교육도 하지만 이런 법을 읽고 우리가 지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이 전체 여러분 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책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녹색 성장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국민의 책무, 우리 일반 시민의 책무가 뭘까? 이런 책무를 여러분 우리 성인들만 알아서 되겠어요? 이런 책무는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법과 관련된 내용이 학교 현장에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구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이미 곳곳에 지금 기후위기로 인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 법의 제5조에 국민의 책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 제1항에 따른 녹색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되는 거죠. 가정과 학교라고 했는데 이 가정과 학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실행해야 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라고 했지만 가정과 학교의 그 사이에 있는 사회, 가정과 학교 사이에 있는 사회, 밖으로 나가는 어떤 곳, 뭐 동네 나가도 마찬가지고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법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의 확장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읽기를 왜 가르칩니까? 국어를 왜 가르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성인들이 스스로 이 법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의미를 구성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삶 속에 그 내용을, 법 내용을 실현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런 법안을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무척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